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버티고 있고 카카오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정확히 어떤 게 눈앞에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AI 사업자에 통과가 됐고 카카오는 탈락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이버 급등 없는데 카카오는 조금 빠지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요거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외랑 경쟁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AGI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이버랑 이쪽에서 안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경쟁 될 것이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갈 길이 멀다. 약간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는 상승에 제한이 걸리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오픈 AI랑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네이버가 암만 이래도 결국에는 얘네가 관련 시장을 먹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는 하락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기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당장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갈 길이 먼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카카오는 정부랑 발맞추는 건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결과 나올 가능성은 되게 커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수수하게 AI 쪽으로 해서 또 이제 나중에 경쟁하는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 이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나오게 되었을 때 또 한번 자극받을 수 있을 정도 있다. 요 정도로만 이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끝일 거냐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국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죠. 주식시장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주주 요건 낮췄던 거 다시 한번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거 잘 되는 모습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안이 꾸준하게 들려오게 된다면은 그럼 증시는 올라가게 될 거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카오는 여기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올해 지금 기대되는 초대형 호재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이랑 EU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면서 경기를 살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은 속도가 그동안 낮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확 올라갔습니다. 9월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 기준 95%까지 확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 9월에 스타트하고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EU 맞춰가지고 5번의 금리 인하를 더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 초중반까지 간다? 그러면은 야 이거 증시의 유동성이 확 풀리게 될 테니까 여기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내년 호재가 어떻게 더 등장할 예정이냐면요. 다시 트럼프가 감세안 통과시키고 서명까지 했잖아요. 근데 일부는 올해 7월부터 영향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본 내용은 1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돈 풀리기 시작하면 어찌 될까요? 앞만 보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돈 풀리는 거랑 돈 풀리는 거랑 맞물린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만들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유동성을 통해서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래의 배율을 끌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것만 따라가더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묶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나름의 악재라면 악재란데 다시 나름의 악재라면 악재인데 이렇게 잘 버티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소화가 끝나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러한 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곧 바닥 딛고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수급 보면서 속도만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카카오 어제 어떤 소식 들려오게 되었다? 외국인 기관 엄청 매집하게 되었다. 그럼 앞으로도 개인이 털리는 모습이 꾸준하면은 곧 바닥 딛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넉넉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감세안 관련해서는 2017년은 보면 됩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카카오를 한번 볼까요? 이때 증시가 싹 올라갔었는데 0.75에서 2017년 말까지
1.5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주춤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의 감세한 이야기랑 이런 게 기대감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요거를 끌어올렸습니다. 원래라면 한국 2021년도에 금리 인상했을 때 축축 떨어지는 걸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감세한이 그 모든 거를 다 상쇄할 정도의 움직임으로 완성을 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19년이랑 20년도에 2.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2019년에 한번 2.5에서 1.5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2020년도에 금리 0% 되고 채권이나 여러 가지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이렇게까지 상승을 만들어주게 되었다. 근데 과거에는 엇박자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최고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 이건 좀 힘들지 몰라도 좀 가는 모습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갔을 때 얘는 여기 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밀어보는 것도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가 뭐라고요? AI 쪽으로 좀 갈리긴 했지만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유동성 장세가 과연 언제 시작되는지. 근데 말 나오는 건 미국 기준 9월 금리 인하 요거 일정 FOMC 회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이 되면 연말까지 한 번 더, 그리고 내년에 연이은 금리 인하와 함께 감세 정책 시작되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시를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감세의 효과는 2017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2019년부터 2020년. 근데 과거엔 엇박자가 조금 있었다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터지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의 고점이 높고 카카오는 조금 고점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우리 편.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으로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전일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쇼크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영향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제 7.3만 나왔거든요, 고용이. 근데 예상치가 11만이었습니다. 그럼 너무 낮게 나왔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7월 데이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6월과 5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이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네. 네, 이만큼 증시는 어제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백악관 고용지표 조작될 여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담당자 해고시킨다 막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연준은 자연스럽게 이 지표 때문에 통화정책 압박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과거보다 스탠스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 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올해 2번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이고, 유럽이 11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4번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5번 정도 이어가게 될 가능성 높겠네, 이거 맞출 수 있겠네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겠죠. 다만 이것만큼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0년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일정 이하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잘못하면 또 인플레가 터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든 이건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혈이 자라면 뚫릴 수 있다. 9월을 주목해 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6.29달러로 마이너스 1.5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고 9월 금리나 확률은 현재 95%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이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도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미중 관세 휴전 연장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2차 관세 이야기와 함께 러시아와 거래하면은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이랑 거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러시아의 파트너들만 확실하게 굳건하게 유지하면은 우크라이나 압박을 더욱더 키우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변수로 오게 될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도 한국에도 유럽에도 어떤 부분이 보여지게 될지는 꾸준하게 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확실하게 파고든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챗 GPT 주간 이용자 이번 주에만 7억 명 돌파하게 되었다 합니다. 작년 대비 4배 급증한 거예요. 거기다가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러한 업체들 실적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팔란티어 분기 매출 10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반도체 소비량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제품의 수익성은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뭐다? 차세대 HBM 공급 가격 대폭 인상 예정. 엔비디아 지금 계속 하이닉스에 종속되는 거 무서워하니까 막 다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가로 요거 압박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발언이 먹히는 순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익성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체 80% 주력 제품 중국으로 인해 레드오션 빠졌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 혜택이 들어갔을 때 업종 변경 못하면 망하는 기업 많아지게 된다. 이건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간 열세고 사냥하는 이 중국 로봇 기업 쓸어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맞춰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LNG 훈풍 타고 수주 행진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먹거리가 아까울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축포슨 K 방산 은행권 폴란드로 전진 배치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압박하는 지금 요게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유지 보수에 대한 이 비용도 커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수익성을 꾸준하게 확보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바이오, 의료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손잡고 같이 움직여서 제3국 공략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쪽에서 강점이 있는 요게 꽤 있다 보니까 과연 커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 우주사업 계속 같이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고 기업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 되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톡스 AI 의료기기까지 중동 쪽으로 우리 쪽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보톡스 이쪽 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계열이랑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쪽 수급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계속 더 좋은 성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고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업 투자 적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으로 기관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나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여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이러한 내용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